여러분, 혹시 소변을 볼 때 맥주 거품처럼 뽀글뽀글 거품이 생기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거품 말이에요. 세게 넣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려 해도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내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그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부터 병원에서 꼭 받아야 할 검사,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일 계획과 30일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막연한 걱정을 확실한 해결책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88라디오 구독, 좋아요 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먼저 스스로에게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지난 2주 동안 일주일에 3번 이상 소변의 거품이 5분 넘게 사라지지 않았나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자주 붓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소염진 통제를 자주 드시나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네라고 대답하셨다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50대에서 70대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하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특히 콩팥과 대사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73세 남성 환자분이 어지럼증과 구토 때문에 구급차로 실려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좀 많긴 했는데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뻔했어요. 반대로 61세 여성 환자분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소변 검사 수치가 높게 나와서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소금과 당분을 줄이고 단백질 양을 조절하고 진통제를 정리하고 물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셨어요.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단백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붓기도 없어졌고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전부 좋아졌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시기와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전부 위험한 건 아닙니다. 무해한 거품은 소변 줄기가 세게 나가면서 공기랑 섞여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품은 금방 사라지고요, 거품이 가늘고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거품은 다릅니다. 거품이 굵고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고 서로 엉겨 붙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60초 테스트 꼭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변기에 세정제 거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물을 한번 내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중간요를 받아보세요. 중간요가 뭐냐고요? 처음 나오는 소변하고 끝에 나오는 소변은 버리고 중간에 나오는 소변만 받는 겁니다. 세 번째, 타이머로 5분을 재보세요. 거품이 거의 사라지면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위험 신호로 체크해 두세요. 네 번째, 하루 동안 물을 너무 적게 마시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변 색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 테스트에서 3일 연속 위험 신호가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왜 단백뇨가 생기는 거죠? 콩팥은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피를 거르는데요, 이걸 아주 미세한 필터로 거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높은 혈압이 콩팥 필터를 계속 때리면서 구멍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당뇨병입니다. 높은 혈당이 필터막을 두껍고 약하게 만들어서 단백질이 새기 쉬운 구조로 바뀝니다. 세 번째, 약물입니다. 특히 소염진 통제, 일부 항생제,
조영제 같은 것들이 콩팥 혈류를 줄이거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번째,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 단백질 과다, 당분 폭탄 같은 음식들이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다섯 번째, 일시적 요인입니다. 요로감염, 탈수, 심한 운동 직후에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48시간 쉬고 난 뒤에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분들 중에는 체위성 단백뇨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오래 서 있으면 생겼다가 누우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침 첫 소변에서는 단백뇨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하지만 중년, 장년층에서 계속 단백뇨가 나온다면요. 이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변기 세정제 거품, 세제 잔여물, 담즙산이 섞인 경우, 그리고 농축된 소변의 기포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요, 깨끗한 변기, 오븐 타이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뭘 바꿔야 하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먼저 정리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금, 당분, 단백질, 약, 물, 혈압, 운동 순서예요. 먼저 소금부터 볼까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입니다.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어떻게 줄이냐고요? 국이나 찌개 국물 절반만 드세요. 김치나 젓갈은 횟수를 줄이시고요. 외식할 때 소스는 반만 사용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붓기가 확 달라집니다. 집에는 계량 스푼을 두세요. 작은 티스푼 하나의 소금이 약 2000mg의 나트륨입니다. 간은 손맛, 이 아니라 숫자로 관리하셔야 해요. 감칠맛은 어떻게 내냐고요? 식초, 허브, 후추, 마늘을 쓰세요. 식초 한 방울이면 소금 한 꼬집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단백질은 상태별로 먹는 양이 달라집니다. 콩팥 질환이 없는 분들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를 하루 3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초기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 1kg당 0.8g으로 줄이시고요. 중기 이상이면 0.6g에서 0.8g으로 조절합니다. 단,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단백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1.0g에서 1.2g으로 늘려야 합니다. 양만큼 질도 중요합니다. 달걀인자, 흰살 생선, 두부, 저지방 유제품 같은 게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인과 포화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횟수를 제한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신다면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인산염이 들어간 제품은 콩팥병이 있을 때 혈액 속 인 수치를 높여서 부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분은 왜 문제일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고혈당은 콩팥의 필터를 너무 많이 일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소변이 많아지고 단백뇨가 증가하죠. 이게 반복되면 구조 자체가 망가져서 필터 구멍이 커지고 단백질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흰빵, 설탕 든 커피, 주스 조합은 최악입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드세요.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요. 같은 메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소변으로 나가는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간식은 과자 대신 무염 견과류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세요. 과일은 주스 말고 통째로 섬유질과 함께 드시고 하루에 한 번에서 2번으로 제한하세요. 주스나 스무디는 당분이 압축된 폭탄입니다. 그럼 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통증 때문에 소염진 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들이요. 이런 약을 자주 먹으면 콩팥 혈류가 줄어들면서 단백뇨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용량과 복용 기간을 최소화하세요. 가능하면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바꾸시고요. 꼭 소염진 통제가 필요하다면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공복에 먹는 건 피하세요.
CT 찍을 때 쓰는 조영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고요. 불가피하다면 미리 수액을 막고 콩팥에 부담이 적은 조영제를 쓰도록 요청하세요. 허브나 건강보조식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부 생약, 고용량 비타민C, 크레아틴 보충제 같은 것들이 상황에 따라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성분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진료 때 꼭 보여주세요. 그럼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물은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 나누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을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드세요. 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과하게 마시지 마시고요. 색깔로 조절하세요. 연한 밀색이면 적절한 거고, 진한 호박색이면 부족한 신호입니다. 단, 신부전이나 전아트리움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개인별로 수분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줌을 자주 보게 만들기 때문에 총수 분량에서 빼고 계산하시고요. 하루 1잔에서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술은 요산을 올리고 탈수를 일으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주 영회에서 1회, 1잔에서 2잔 이내로 관리하시거나 가능하면 끊는 게 최선입니다.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혈압은 콩팥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목표는 대부분 130/80 미만입니다. 당뇨나 단백뇨가 있으면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요.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각각 2회씩 재서 평균을 기록하세요. 팔뚝 크기에 맞는 커프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재기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바른 자세로 5분 동안 안정한 다음에 재세요. 측정값을 앱이나 수첩에 적어서 진료 때 가져가시면 약 조절이 훨씬 정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은 낮은 강도로 꾸준하게 하는 게 답입니다. 매일 걷기 30분에 근력 운동 10분에서 15분을 더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밀기, 발목 펌핑, 가벼운 밴드 당기기만 해도 말초 순환이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단, 심한 운동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피검사나 소변 검사는 운동 안 한 날 아침 공복에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7일 리셋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7일 리셋 루틴. 1일차 국물 절반만 남기기 시작하세요. 집에 있는 간장이나 소금은 숟가락으로 계량해서 쓰세요. 2일차 아침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연습을 하세요. 빵이나 주스를 계란, 그릭 요거트, 귀리로 바꾸세요. 3일차 중간요 5분 테스트를 해보시고 소변 색깔을 기록하세요. 4일차 소염진 통제 복용 습관을 점검하시고 대체 약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5일차 하루 물 6잔에서 8잔을 나눠 마시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과 간식을 줄이세요. 6일차 혈압을 집에서 재기 시작하세요. 아침, 저녁 2회 식료. 7일차 30분 걷기 루틴을 고정하시고 병원 검사 예약을 잡으세요. 소변 검사, 콩팥 기능 검사, 혈당, 콜레스테롤, 전해질 검사요. 이 7일만 제대로 하셔도요. 붓기와 거품, 혈압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30일 플랜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30일 플랜. 1주차에서 2주차는 식단, 수분, 운동, 측정 습관을 몸에 익히는 시기입니다. 외식할 때는 덜 짠 메뉴를 고르시고요. 소스는 반만 쓰고 밥은 반 공기로 시작해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3주차에서 4주차는 지속하고 미세 조정하는 시기입니다. 야식 끊기. 일주일에 2번은 가공육 완전 제로.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바꾸기. 포장식품 라벨에서 나트륨, 당류, 인산염 확인하기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4주 끝날 때 첫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3개월 목표를 정하세요. 혈압, 단백뇨 수치, 체중, 허리둘레요. 식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실전 식단 예시. 아침 예시.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블루베리 1줌, 삶은 달걀 1개, 아몬드 시발. 요거트가 안 맞으시면 두부 스크램블에 시금치와 토마토를 곁들이세요.
점심, 현미나 귀리 반 공기에 고등어나 삼치, 구이 손바닥 크기, 나물 저염, 김치 조금. 저녁, 두부,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로 무침을 만들고요. 렌틸콩 한 주먹을 더해서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간식은 무염 견과류나 사과 반 개. 조미는 식초, 후추, 허브 중심으로 하시고요. 소금은 조리 끝에 필요한 만큼만 넣으세요.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거품이 있는데 검사 수치는 정상이라면요? 일시적이거나 단백질이 아닌 다른 물질, 예를 들어 점액이나 세제 잔여물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아침 공복 중간요로 2번에서 3번 다시 해보시고요. 의심되면 병원에서 소변 단백질 검사를 받아보세요. 단백질 보충제는 전부 나쁜가요? 아닙니다. 총 단백질 필요량 안에서 인과 첨가물이 적고 당분 무첨가 제품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은가요? 과유불급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저나트륨 위험이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소변색, 체중, 부종을 보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소금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 목표량 대개 하루 5g 이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빵, 소스,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소금을 경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술은 조금은 괜찮죠? 콩팥과 혈압, 수면의 질, 체중을 고려하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밤에는 물컵, 혈압계, 체중계, 메모지를 식탁 옆에 두세요.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혈압과 체중을 재고요. 아침 중간요 5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냉장고 문에는 이렇게 붙여두세요. 국물 절반, 소금 5g, 과일 18잔, 걷기 30분. 약봉투는 싹 펼쳐서 진통제와 보충제 성분표를 사진 찍어 두세요. 다음 진료 때 보여주시고요. 일주일 뒤에는 발목 사진을 같은 각도로 찍어서 붓기 변화를 기록하세요. 한 달 뒤에는 검사 수치로 내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었는지 확인하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오늘 밤에는 물컵, 혈압계, 체중계, 메모지를 식탁 옆에 두세요.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혈압과 체중을 재고요. 아침 중간요 5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냉장고 문에는 이렇게 붙여두세요. 국물 절반, 소금 5g, 과일 12회, 물 68잔, 걷기 30분. 약봉투는 싹 펼쳐서 진통제와 보충제 성분표를 사진 찍어 두세요. 다음 진료 때 보여주시고요. 일주일 뒤에는 발목 사진을 같은 각도로 찍어서 붓기 변화를 기록하세요. 한 달 뒤에는 검사 수치로 내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었는지 확인하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여러분, 88라디오는 공포를 자극하려고 이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두려움 대신 실행을, 추측 대신 수치를, 막막함 대신 루틴을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영상이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검사 결과 읽는 법, 약의 역할, 단계별 식단, 집에서 하는 부종평가, 수면과 콩팥 건강 같은 주제를 꾸준히 올릴 겁니다.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떠오르신다면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투석을 미루고 일상을 지키는 한 번의 클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거품은 콩팥이 내미는 작은 메모입니다. 지금 조금만 바꿔줘. 그 부탁에 오늘 답하세요. 국물은 절반만, 소금은 숫자로, 단백질은 질과 양을 가려서, 당분은 먹는 순서를 바꿔서, 약은 의사와 정리하고, 물은 알맞게 나눠서,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기록하고, 발은 매일 30분 움직이세요. 7일이면 몸이 반응하고, 30일이면 습관이 바뀌며 90일이면 수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여러분의 현재를,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교체할 수 있는 정수기 필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껴 쓰는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지금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요. 달력을 펼쳐서 검사 예약을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식탁 위 소금통을 서랍 속으로 옮겨 두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부터의 거품을,
내년의 수치를 앞으로의 일상을 바꿉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검사 결과표를 해석하는 법과 개인별 단백질, 칼륨, 인의 세부 조정을 더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미소 짓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